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통합적 접근법에 근거한 수전과 재난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AI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의 홍수 예경보 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변화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것이 진실이다 아니다 이런 논박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언스나 저널 오브 클라이밋 이런 데 보면은 정상성이 종료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 지구적으로 조사한 연구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전 세계에 8,326개 강수 관측소를 가지고 지난 한 100여 년 넘게 일일 강수 극값 시계열로 본 거고요. 보시면은 전 지구적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유의한 증가 추세가 탐지가 되고, 그리고 이 증가 추세가 탐지된 곳에서 뭐 우연찮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지구 평균 기온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을 보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뭐 계속해서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뭐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이고, 앞으로 홍수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인데, 이거는 강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천에서 흐르는 유량을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40여 년 정도, 한 7,000개 정도 수유량 가지고 봤더니 전 지구적으로 늘어나는 곳은 계속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은 계속 줄어든다. 이제 그래서 가뭄도 심화되고 한편에서는 또 홍수도 심화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지구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은 앞으로도 홍수하고 관련된, 그리고 가뭄과 관련된 이런 물 관리가 계속해서 이슈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링하는 그런 팩터가 될 수 있는,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5년 말에 지난 11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상에서 관측한 자료만 가지고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가 나와서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연평균 최저기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아주 언유주얼한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인간의 활동이 이런 것을 일으켰다고 강력히 추정이 되고, 그리고 113년 동안에 매 10년당 한 2cm 정도 강수량이 우리나라 전역에 대해서 증가했고요. 근데 반면에 연 강수일수는 한 0.68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하고 가을, 그러니까 그때 늘어난 양이 이때 추가적으로 더 내린다, 뭐 이런 결론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강수량이 늘어났으면 이게 뭐 전 구간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하루에 비가 3cm, 8cm 이상 내린 이런 구간에 대해서 증가 추세가 너무나 뚜렷했다, 이제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물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극한으로 강수가 오면은 이 물은 가둬두지를 못하고 다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가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홍수 위험도는 증가하고, 반면에 가뭄 위험도는 댐에다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는 그런 물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그런 신호가 관측 자료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기후변화가 뭐 이렇게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서 완전히 다가와서 미래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연구 결과를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대규모 R&D들이 많이 발주되면서 우리나라 홍수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조사할 기회가 있어서 좀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물리 기반 모델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AI를 활용해서 상류에 있는 수위 정보를 활용해서 하루의 수위를 예측하는 그런 모형이 최근에 개발이 돼서 아마 세계 최초로 오퍼레이셔널 시스템에 운영하는 시스템에, 실시간 운영 시스템에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를 선도하는 아주 자랑스러운 시스템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물리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지대가 좀 많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위 관측을 가지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모델을 돌려서 유량을 뽑고 거기에서 수위를 이제 얻는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관측 자료가 없으면은 모형을 정확하게 칼리브레이션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확한 예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본류가 아닌 지류 지역에서 사각지대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AI 모델 같은 경우는 AI 모델 같은 경우는 과거의 학습 자료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전례 없는 홍수를 예측하는 데 대단한 한계를 보입니다. 그러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큰 그 전례 없는 홍수를 예측하는 데는 좀 불리한 모델이다. 그것이 있고요. 최근에 또 홍수 특보를 하는 지점이 한 60여 개 정도에서요. AI가 도입되면서 230여 개 정도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보 담당자의 업무가 크게 부하가 걸리고 불확실성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제안드린 시스템은 미테어롤로지랑 하이드롤로지, 그리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그리고 임팩트, 그리고 디시전까지, 그러니까 일기 예보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합된 프레임워크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시스템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 관련해서는 예전에 그 슈퍼컴퓨터로 그 일기를 예상할 때는 컴퓨테이션 리소스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AI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그 물리 모델은 아니지만은 물리 그 모델의 거동을 거의 똑같이 그 선형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그런 AI 기반의 기상 예보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 오히려 장기 예측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다는 그런 결과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활용해 보자는 것이고, 수문 모형도 최근에 AI로 많이 그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잠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실시간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는 지금 뭐 댐 운영할 때 뭐 내년에 저수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전에 예측하고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 영향 분석인데, 지금은 하천에서 수위가 이만큼이다, 그러니 우리가 경보를 줘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침수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가 침수가 일어나며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얼마나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리스크가 얼만큼인가, 그걸 정량화해서 보는 그런 영향분석 기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40여 개 정도 증가하면서 사람이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그 의사결정을 AI가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는 이런 통합 시스템을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리고 싶은 점은 그 부분은 AI 기상 예보인데요. 그 전 세계의 그 기상 예측의 그 척추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럽 중기 일기예보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지금까지는 그 물리 기반 모형만 가지고 수치 예보를 하다가 최근에 그 AI 모델을 만들어서 2025년 7월, 작년 7월부터 앙상블 51개 시나리오를 정식으로 서비스에 편입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그 관측 자료도 좀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추럴 베리어빌리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그 일기예보의 어떤 그 상한하고 하한을 다양한 51개 시나리오로 우리가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미리. 그리고 이거는 11호까지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GPU를 활용해서 뭐 엄청나게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그 비용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확률 기반으로 경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댐 유입량이 임계치를 넘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뭐 임계치를 넘을 확률이 몇 퍼센트다, 네, 그리고 침수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침수 확률이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그 확률론적인 접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방금 보여드린 AIFS, 그러니까 인공위성 기반 그 일기예보 시스템의 개요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료를 다 모아서 그걸 동화시킨 다음에 AI로 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최근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보시면은 처음에 AI 예보는 그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인데, 보시면은 비가 안 오는 지역도 좀 이상한 색깔로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나온 논문 보면은 그 기상 예보랑 그리고 그러니까 수치
물리 기반 모형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을 말씀드리면은 시공간 해상도 한 6시간 0.25도, 3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4회 생산합니다. 그리고 A100 GPU면은 요즘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GPU인데 그거 10일까지 예보하는데 2분 30초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아마 그 제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 자료만 잘 받아서 전 세계에서 받아서 동화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시스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돌리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예보 하나를 빨리 보는 게 아니라 운영대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더 많이 돌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그 수치 예보 시스템 관련해서 장점을 보면은 가장 큰 장점은 그 12시간 이상 그 예측을 하게 되면은 수치 예보도 그런 케이오스 그런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깨집니다. 12시간 이후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더 정확한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 그리고 태풍의 경로를 좀 더 잘 예측한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단점은 뭐 태풍이 왔을 때 좀 평균적으로 덜 강한 태풍을 생성한다,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수문 모형에 적용해서 하천에서 유량을 뽑아야 되는데 유량 뽑을 때 그 자료의 해상도가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좀 고해상도로 만드는 그런 기법이 있나 없나 좀 조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독일 기상청에서 또 이런 기상 예보를 그 수문모형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확하고 상세화하는 그런 모델도 개발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강수를 예보할 때 보통 한 6시간, 길면 6시간, 짧으면 3시간 정도가 기준인데 3시간, 0시간부터 3시간 이후 예측할 때는 오히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그 강수 이미지를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물리 법칙이 이미지로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시간, 6시간 이후부터는 그 수치 예보나 AI 일그 예보를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그 3시간, 6시간까지는 저희가 이런 이미지 기반의 나우캐스팅 모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학회 가면은 이거 관련한 그 논문들이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그리고 실무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좀 조사해봤는데 구글에서 최근에 이 그림 보시면은 밑에 넘어가면 이렇게 블러링이 되거든요. 이런 블러링을 좀 없애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그걸 정말 없앴습니다. 그래서 90분까지는 이 모형이 뭐 블러링도 없고 그리고 관측 자료랑 비교해도 아주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문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그 영국 기상 오피스에 일하는 전문 예보관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그 AI 모형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모델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뭐 이거 구동하는 거는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레이더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중국 청와대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둘 다 그 네이처 혹은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모델에 AI 물리 법칙을 결합을 해서 예측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가장 위험한 극한 강수를 잡아내자. 이것이 모델을 만드는 철학이고, 방금 전 모델은 90분까지였는데 이거는 뭐 3시간까지도 다른 모델이 예측하는 보시면 맨 두 번째 두 번째 행이죠. 행이 그 나우캐스넷이고 이제 나머지 것들이 그 다음 게 구글, 그리고 파이스텝스, 프라다는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뭐 블러링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극한 강수 재현 성능에서 뭐 3시간 정도 가면은 확연히 나우캐스넷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수문 모형 진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AI 모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입력을 넣으면은 출력이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알겠는데 이게 틀렸을 때 이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파라미터가 적게는 수십만 개에서 많게는 1억 개까지 들어가고 그거를 다 파인 튜닝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거는 뭐 AI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고 AI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발표된 그 논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AI 그 수문 모형 설계할 때 그 신경망의 형태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리 모형하고 완전 똑같은 모형인데 그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훈련을 AI 모형 훈련시키는 것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수문 모형하고 똑같은데 신경망하고 똑같은 형태로 GPU를 활용해서 모형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분 가능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미분 가능 수문 모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익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데요. 그 보시면은 그 영상각 유형입니다. 영상각 유형에서 이게 격자가 한 400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파라미터가 6개이기 때문에 2,400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2005년, 6년 때 항상 이런 꿈을 꿨었는데 이렇게 유형을 잘게 쪼개가지고 그 유형의 모든 파라미터를 완벽하게 교정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서 이런 미분 가능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은 아주 정확하게 이 2,400개 파라미터가 교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가 예경부 하는 곳인데, 여기는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자료 가지고 학습하고 여기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보고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계측 유형에서 성능 이 정도 나오고, 그리고 계측 유형에서 성능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은 2010년부터 2016년 7년치 자료 가지고 했고요. 보시면은 그 전혀 그 전례 없는 홍수가 작년에 광주 지역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660 이 학습한 지역에서는 NSE가 0.97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계측 유형이라 가정한 곳에서는 0.95, 0.93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우리가 보통 수문 모형 얘기할 때 수문 모형의 불확실성이 얼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면은 아마 불확실성 관련한 연구 분야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류에서의 유량이라든지 수위 같은 거 전혀 활용 안 하고 오로지 그 강수에서 유량을 추정하는 그런 모형이고요. 입력 자료로는 레이더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레이더 지상 합성 강수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지금도 아마 작동이 되고 있을 텐데 flow.hydrology.com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어느 지역에 클릭해도 유량을 면 개념으로, 선 개념이 아니라 면 개념으로 다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90분 이후에 나우캐스팅하는 모형하고 결합해서 저 빨간색 지점에서 유량을 봤는데 NSE가 한 0.93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경계 및 심각 단계 경보 발령 시점을 5분 이내에 정확도로 예측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과기대에서 저희 연구하면서 같이 했던 내용인데,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하천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봐서 상류의 수위를 가지고 하루의 수위를 예측하는 모형인데, 리드 타임 3시간, 6시간에서 NSE 평균이 0.93, 0.85 이상 나왔습니다. 리드 타임 12시간 가도요, NSE가 0.65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 수리 수문 모형 예측 그리고 홍수 예경보 분야에 도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우리의 예경보 능력 그리고 국민 안전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가가 이런 결과에서 정량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12시간 이전이면은 반나절 이후의 홍수를 꽤나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 한양대학교 강석구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건데, 그 사실 그 하천의 수위하고 유량만 가지고 저희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시대는, 혹시 동영상 제작되나요? PDF죠. 보면은 이 유역을 거의 뭐 1억 개 정도 격자로 쪼개가지고 동시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비가 오는 거를. 그래서 도시 지역에 침수가 나는 거는 물론이고 하천에서 원류되는 것까지 한꺼번에 다 보는 그런 프레임워크인데, 뭐 이거 이제 장점은 그 정확하다는 물리 법칙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비만 정확하게 넣으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근데 한 가지 그 한계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퍼레이셔널 시스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이라도 그 빗나가면 어떡하나, 이게 슈퍼컴퓨터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이런저런 거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런 한드라는 기법이 나와서 그 원류량을 넣으면은 주변에 어디가 얼만큼 침수가 된다는 걸 그 GIS 분석을 해서 순간적으로 알아내는 그런 엔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지금 시스템 통합을 하면은 수위가 얼마기 때문에 대피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수위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얼만큼 침수가 되고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저희가 연구한 논문인데요. 그 보시면은 그 기존의 그 저희 그 홍수 예경보 기법은 그 해저드에 근거한 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얼만큼 나는가, 침수심이 얼만큼인가 거기에 근거해서 보통 예경보를 주는 데 관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얼만큼 어디가 침수가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집은 얼만큼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취약 계층은 얼만큼인가, 이런 것들을 그 건물 하나하나마다 다 어사인을 해서 침수 예상도와 엮어서 이제 이것들을 정량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기존의 기법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그 국민 체감형 예경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예경보 과제 준비하면서 시스템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만든 앱인데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클릭을 해도 90분 후에 유량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누르면은 미래 수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7월 17일 발생했던 홍수거든요. 근데 4시쯤이 크리티컬 타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4시로 바꾸고 데이터를 갱신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나우캐스팅에서 나온 미래 강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이터 갱신해서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하천 유량이 얼마큼이 된다 그거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 여기서 제가 AI 리포트 생성 버튼 누르면은 이게 지금 하도 많이 써가지고 좀 실패했는데요. 다시 한번 눌러보십시오. 누르면 어떤 일이 뒤에서 벌어지냐면은 저기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버튼 누르면은 서버 백엔드에서 하천 수위를 지난 6시간 동안의 하천 수위를 가지고 오고요, API로. 그리고 미래 수위까지 그 모형에서 가져와서 미래 수위까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90분 후까지 예측한 다음에 이 자료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말로 만들어서 보시면은 유역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점별로는 상황이 이렇고, 그 상하류 관계는 어떠하고, 그리고 저러한 전문가 분석 가이드에 의해서 홍수 예경보 분석을 해라라고 챗GPT하고 오픈AI한테 챗GPT하고 구글 제미나이한테 주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 브리핑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최하류인 어등대교에서는 90분 이내에 최대 심각에 도달하고 뭐 대피 실행 권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문안, 그리고 사후 개선 과제 등등 해서 GPT하고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시면은 제가 오늘 제안드린 시스템 보면은 강수를 일기예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의사결정하는 것까지 그 통합을 해서 돌리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그 댐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예전에 그 기후변화 관련해서 용역 수행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사실 그 하드웨어로 우리가 물구슬을 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을 더 많이 짓는다든지, 혹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일기예보를 잘 활용해서 AI 일기예보 잘 활용해서 댐을 좀 덜 비워놓는다든지, 홍수기가 돼도 우리가 만약에 뭐 3시간 이후 혹은 뭐 6시간 이후에 유입량, 댐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으면은 그 확신을 한 값에 근거해서 댐을 좀 덜 비워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극한 홍수 상황에서도 좀 더 스마트하게 댐 운영을 함으로써 물그릇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방금 보여드렸던 거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그 발표 준비하면서 좀 느낀 점은 그 우리나라 시스템 대단히 잘 돼 있는 좋은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 AI 관련해서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AI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보여드린 발표처럼 그 수리수문 연구의 각 분야에 완전히 그 침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이것이 현실에서 국민들의 삶에 홍수 위험도를 줄이고 내년에 가뭄 위험도도 줄이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연구하는 데 있어서 환경부에서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